설치하지 마십시오.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부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영통 베이비 하우스. 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의 진석군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아기띠 올바르게 태우기, 유모차 올바르게 태우기 시리즈가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컨텐츠적으로 조금 더 원하시는구나 라는 판단을 해서 차기 컨텐츠들을 기획을 했는데요. 바로 카시트 올바르게 태우기 그 두 번째, 카시트 올바르게 설치하기 입니다. 카시트 올바르게 태우기에서 가장 먼저 강조를 드리죠. 설치법을 꼭 봐달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드리는데, 사고가 났을 때 카시트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을 100%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카시트를 가장 올바르게 설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지금 카톡 주세요. 가장 첫 번째 강조를 하는 부분이죠. 꼭 설치하시기 전에 실내 세차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시트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실내 세차를 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혹시 만에 하나 유해 물질이라던가 좀 지저분한 물질들이 시트에 있는 경우에는 그게 그대로 카시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깨끗하게 세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카시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고 시에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이물질이나 다른 물건들이 아이에게 날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해주시는 게 좋고, 쓰레기라던가 다른 물품이 있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치 시에도 특히 아이소픽스와 레그 서포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좋은데요. 가급적이면 보호 매트도 카시트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얇은 보호 매트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소픽스가 결합이 될 때 그 보호 매트가 찝히거나 같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정말 간혹 가다가 보호 매트의 이 천 부분이 아이소픽스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사고 시에 그 아이소픽스의 능력이 100%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일 매트 역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코일 매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흙먼지 같은 게 직접적으로 안 묻게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레그 서포트가 있는 카시트를 설치한다는 건 그 좌석에 어른이 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일 매트도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발판입니다.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일부 안전검사를 받고 오는 제품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만, 카시트의 아이소픽스에 간섭이 없도록 잘 신경 써서 설치를 해주시고, 꼭 발판을 사용해야 한다면 쿠션형이라던가 빈 공간을 채워놓는 형태의 발판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카시트, 특히 컨버터블 카시트일 때는 아이의 발이 그 정도까지 나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주변에 아무것도 없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모빌 부분,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모빌이 사고 시에 아이한테 이렇게 떨어지거나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이가 운전할 때 잠을 안 자고 너무 지루해요. 계속 칭얼대고 이러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신다면 다치지 않을 만한 인형으로 되어 있는 모빌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모차에 사용하는 아치형 모빌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수석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설치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부분 카시트들이 이제 매뉴얼을 읽어보시면 어떤 좌석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 메이커 카시트에 동봉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보면은 대부분 조수석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카시트를 조수석에 설치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에어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에어백이 우리 아이에게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메인 에어백의 경우에는 목과 가슴 부분을 향하게 터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아이들에게는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에어백 끄고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차들은 에어백을 아예 드러내야지만 끌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카시트를 나중에 뗐을 때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조수석 설치를 안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뒤보기 카시트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조수석에 아이소픽스가 없습니다. 좌석도마다 안전 점수를 이렇게 표시한 이런 자료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뒷좌석들이 제일 높기 때문에 최대한 뒷자리에 설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브랜드들마다 표기되어 있는 인디케이터를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카시트들은 설치가 잘 되었으면 초록색으로 잘 체결이 되어 있는지, 레그 서포트에 힘이 잘 실렸는지, 탑테더가 팽팽한지 이렇게 다 표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디케이터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아이소픽스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픽스를 체결했을 때는 따각하는 소리를 먼저 체크해 주시고, 인디케이터를 초록색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해 주시고, 카시트를 꺼내는 쪽으로 잡아당겨서 단단하게 체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완전히 아이소픽스 앵커 길이를 줄여서 타이트하게 밀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레그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90도에 가깝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뜨거나 빈 공간이 있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탑테더 부분입니다. 당연히 탑테더도 팽팽하게 조여져 있는지, 고리 부분이 잘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탑테더 같은 경우가 후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살짝 애매하게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팽팽하게 조여 주시되 굉장히 쿠션감이 좋은 차의 경우에는 쿠션감 때문에 탑테더가 팽팽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걸 과도하게 조여주면 쿠션이 이렇게 눌리면서 이렇게 너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벨트를 이렇게 꼬집었을 때 손에 이렇게 집히지 않는 정도의 타이트함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설치 이후의 관리 부분인데요.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탈부착을 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차 안에 있다 보면 먼지도 쌓이고 젤리나 장난감 같은 게 아이소픽스 쪽이나 카시트 밑바닥면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아이 키우잖아요. 쥐라기 월드 막 공룡들 나오고,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머리핀이 거기서 꼭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청소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분기에 한 번씩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소픽스의 이제 하중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카시트가 도저히 해제가 안 돼요 라고 이제 오시는 분들은 1년 혹은 길게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카시트를 떼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이소픽스도 어쨌든 갈고리식으로 해서 이렇게 체결이 되는 방법이고, 저희가 밀착을 시켜 놓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소픽스가 더 계속해서 하중이 실리고 단단하게 되다 보니까 그대로 좀 굳어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안전하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부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 컨디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오래 관리하시려면은 분기에 한 번씩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토론의 주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설치하실 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앞좌석은 가급적이면 지양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자동차 좌석 내에서 가장 안전한 좌석은 2열에서 중앙에 있는 좌석입니다. 물론 사고라는 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으면 그 반대쪽에다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닥터 스트레인지를 이렇게 보고 왔는데 후방 충돌을 받았네? 그러면 조수석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재미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는데, 가운데 좌석이 안전 점수가 가장 높은 이유는 가장 충격 면으로부터 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차량은 대부분 가운데 좌석에는 아이소픽스가 없죠. 거의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운전석 뒤나 조수석 뒤입니다. 근데 사고라는 게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양쪽 다 편하게 설치하시되, 저 같은 경우는 운전석 뒤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운전자의 방어 운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사고를 피하다 보니까 운전자석 라인보다는 사이드 쪽에 사고 이런 경우가 조금 더 많다는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또 조수석 쪽이 인도 쪽이잖아요. 갓길에 세워서 아이를 태워야 하는 경우에 밖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탑승해 주시는 게 좋지,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이 차도 쪽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전석 뒤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뒤쪽 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편하시게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고를 예지할 수만 있다면 반대쪽으로 놓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자, 지금까지 카시트 올바르게 데우기 2편, 카시트 올바르게 설치하기 편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는 지식인이 있다면 또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